안녕하십니까? 초임교사들의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예비 초임교사를 위한 취업 진로 내비게이션 저자 김성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을 구입하셨다면 저자 직강 형태에 도움이 될 것이에요, 오늘 강의가. 그리고 이 책을 아직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구매하셔서 성공 취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면접 준비하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목차 면접 준비하기와 실제 편이 1번에 처음으로 수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면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목소리, 스토리텔링, 나의 이야기를 담아서 말로 표현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면접 준비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볼게요. 학습 목표는 면접 준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자, 면접을 하기 위해서 면접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굉장히 학습 목표를 잘 쫓아가면 성공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면접을 보기 위해서 말하는 내용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이 책의 면접 준비하기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면접 시험의 실제, 면접 준비할 때 면접 시험은 언제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면접 시험이다. 그러면 면접은 내가 어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원에 서류를 모두 작성한 후에 면접을 보러 오세요 라고 최종으로 합격하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접의 뜻이 뭘까요? 면접의 뜻을 조금 더 넓게 최근에 말하는 인터뷰라는 그런 용어와 같이 접해서 본다면 안으로 들어가서 뷰, 본다란 것이에요. 그럼 인터뷰라는 것은 나와 상대가 서로 대면해서 어떠한 상황을, 서로의 마음을 서로 읽어본다는 의미의 면접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서로 대면하여 본다라는 뜻으로 면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취업에 면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봐요. 그러면 면접 보기 위한 그 대상의 면접관이 누구일까요? 원장님이겠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원장님과의 면대면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면접이에요. 자, 그러면 면접을 대면하여 보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면접의 형태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예전에는 면접을 보면 질문에 답변만 한다라는 그런 식이었지만 지금은 면접이 집단으로 하는 면접도 있고 개인으로 하는 면접도 있고 면접의 형태를 아주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그 면접이라는 것이 토론도 있고 발표도 있고 토의로도 진행된다고 연구 보고서에 이제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면접의 형태가 바뀌는구나라고 알아볼 수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의 면접을 보든 간에 우리는 이 면접을 볼 때 커다랗게 자료집을 준비한다. 또 나의 옷차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또 면접을 볼 때 면접관과 나와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어떤 의사소통이 일어나려면 답변을 훈련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료집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 면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기관에 어떤 서류를 메일로 보냈어요. 자, 그러면 메일로 보낸 서류가 있다면 서류를 보내고 나서 거기 내가 낸 원에서 어느 날에 면접 볼 수 있는지요? 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 원으로 갈 때 어떤 거, 뭘 가지고 가라는 소릴까? 자료집을 들고 가래. 빈손으로 가지 말고 내가 뭔가를 들고 가래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내가 제출한 메일로 보낸 그 모든 문서를 서류를 한 번 모두 다 정갈하게 출력을 한 다음에 커다란 대봉투 안에다가 가지런히 담아서 그것을 들고 면접을 보기 위한 장소로 가는 거예요. 면접을 보기 위한 장소로 갈 때 그 서류를 들고 가서 면접관인 원장님 앞에 가지런히 볼 수 있게 앞면으로 빼서 내드리면 원장님의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야, 준비된 선생님이시구나. 면접에 자세가 돼 있어 라고 판단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자료집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9장 바로 앞에 있는 포트폴리오 작성하기에 8-1 표를 참고하세요. 그 표를 참고하시면 포트폴리오 작성이라는 그러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작성했다면 그 포트폴리오를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자, 이 면접 보는 장소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면접 보는 장소로 내가 만든 나의 설명, 어디에 기준해서 내가 그 원에 제출했던 모든 메일에 보냈던 나의 자격, 이력, 내가 나를 소개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에 준하는 자료집을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면접하는 면접관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해요. 그럼 이 자료집에 대한 설명들이 어디에 있느냐? 저희 교재 233쪽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옷차림이에요. 자, 나도 이렇게 옷을 입었지만, 저도 이렇게 옷을 입었지만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면접 장소에 갈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옷차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도 상세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옷차림이 나의 인상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첫 대면의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의 옷차림이 오늘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기관에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데 나의 옷차림이 어떤 것일까라고 한번 면접 가기 전에 실제로 나를 챙겨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옷차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옷차림일까? 겉에 입은 옷만 옷차림일까요? 머리 스타일, 화장, 립스틱, 액세서리, 또 구두, 또 나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나를 내보낼 수 있는 옷차림에 속해요. 자, 그 다음에 답변 훈련이라고 써 있는데 이 답변 훈련은 내가 면접관인 원장님과의 면담을 실시할 때 과연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굉장히 겁이 나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해요. 그런데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답변을 이분이 할 것인지 굉장히 감이 안 잡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것에는 내가 냈던 서류에 근거해서 물어볼 것이고 내가 거기에서 내서 자격이라든가 나의 그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부분을 준비하는데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여기서는 면접 준비의 실제에서 여러분한테 소개해주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면접 시험의 실제에서 자료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러면 면접에서 의상과 구두와 액세서리는 어떻게 착용해야 될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참고를 할 수 있는 여러 장의 여러 컷의 사진도 첨부해 줬어요. 그래서 233쪽을 보면 꼭 정장을 입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와요. 그리고 저는 바지만 입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구두를 안 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면접을 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럴 때 나의 의상과 나의 그 머리 색깔이라도 또 구두 색깔이라도 어떻게 매칭을 해서 어떻게 액세서리를 달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233페이지에 가면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아요. 우리 함께 해보아요. 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옷을 직접 들고 와서 나랑 같이 공부하는 동아리라든가 또 나랑 같이 우리 가족으로 사는 언니와 사촌이라도 같이 나의 어떤 것을 표현해 주는 것들을 동료와 함께 나와 같이 있는 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옷을 챙겨 입고 준비를 한 후에 내가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 면접을 가기 위해서 내가 옷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옷을 준비해서 입고는 굉장히 새로 구입했다면 어색할 것이고 또 안 입던 치마를 입었다면 더더욱 어색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색한 분위기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해서 어색하지 않게 만들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옷을 챙겨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옷을 입고 집 안에서 거울 앞에서의 나를 연습해 보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렇지만 이 옷을 챙겨 입고 이 구두와 액세서리를 달고 내 집 가까운 마트를 가본다든가 또 내가 친구를 만나보러 간다든가 또 아니면 카페,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 몸과 내 옷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아까 자료집,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옷을 어떻게 갖춰 입을 것인지, 머리는 어떻게 할 건지, 구두는 어떻게 신을 건지, 액세서리는 어떻게 달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옷들이 과연 나한테 어울리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나와 면접 보기 위한 기관과 어울리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접을 준비하면서 의상, 화장, 구두, 액세서리를 착용해보고 입어봤다면, 자, 그 다음에 답변하고 질문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다 했어요. 답변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면접에서 답변 훈련은 뭐냐? 내가 말할 수 있는, 내가 나의 목소리를 나를 PR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스토리텔링에 나를 갖다 놓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를 설명하는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아주 부드럽게 면접관인 원장님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것의 기준은 어디에 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원에 제출한 메일에 들어간 나의 경력이라든가 이력이라든가 자격에 의해서
그 부분이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자면, 자, 첫 번째로 목소리에 열정을 넣으래요. 자, 목소리에 열정을 넣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그래요, 나는 메일에 보낸 것처럼 나의 경험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라고 열정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나의 자세는 호흡을 들여 마셔서 배로,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 복식 호흡을 한다 하잖아요. 저희들도 복식 호흡을 해야 돼요. 목에서만 나오는 넹넹넹넹 거리는 소리의 이야기가 아닌 복식 호흡을 통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말을 한다면 목소리가 굉장히 풍성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안정된 분위기로 그 느낌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께서. 자, 그러면 이야기가 편안하게 진행된다면 상대방이 들을 때 관심이 집중되고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앞으로 그 면접을 보시는 면접관인 원장님께서 저 선생님의 목소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목소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선생님이야 라는 인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초임교사, 예비교사 선생님들은 이 성대 쓰는 방법이 원활치가 않아서 성대 결절이라는 병명을 달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성대 결절이 왜 생기냐면 목으로 얘기하면 성대 결절이 와요. 그런데 복식 호흡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면 성대 결절이 또 안 와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스토리텔링에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식 호흡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렇지만 목소리에 리듬을 넣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리듬을 타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생명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열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의 강한 의지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실려서 나와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는 탁탁탁 떨어지는 듯한 스타카토 형식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기법에서 활용해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뭐 내가 내 얘기하는데 왜 정리가 안 되겠어요. 그럼 나는 나의 짧은 그 배움의 기간들을 가지고도 아니면 경험을 가지고도 내가 이야기할 것의 키워드를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준비됐다면 자신감이 당연히 따라 붙어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생명력이 어떤 의지와 각오가 팡팡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포트폴리오랑 사진을 꼭 가지고 가셔서 이야기를 할 때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이야기할 때 원장님과 또 동료들과 같이 보는 면접이라면 저분은 이야기할 때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면접관인 원장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자,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면접 준비를 할 때 면접 준비 전에 알아야 할 7가지를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시면서도 저렇게 저런 부분이 내가 준비해야 될 그런 면접 보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들이구나 라고
내가 가는 곳에 그 기관에 성공적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대부분의 원장은 보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보수적이라는 게 뭐 보수적이라서 옛날 사람처럼 뭐 이렇게 생각해라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 원에 새로운 선생님을 채용하지만 면접을 보지만 기존에 있는 그 원장님이 갖고 놓은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룰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우리 유치원이라는 공동체에 와서 이 선생님이 과연 적응을 잘 해서 우리와 같은 식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면접을 보면서 정말 잘 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요. 면접을 보는 사람도 걱정을 하지만 면접관으로 계시는 원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모른다고 하시지 마세요.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잠깐 힌트를 주자면 제가 접해보지 않은 부분이라 아직은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원장님이 저 선생님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아직 경험은 없지만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경청을 해야지 그 나오는 이야기에 몰입을 못하고 심각한 얼굴로 다른 생각을 하신다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에서는 집중하셔야 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셔야 돼요. 원장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 중이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각한 얼굴은 NO,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세요. 라는 이런 힌트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과 전문성과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 자격증과 전문성이라는 거는 제가 어린이집에 면접을 보러 오기 위해서 원에 제출했던 그 메일에 보낸 서류와 연결을 하라는 아주 간단한 의미예요. 자, 그리고 수동적인 답변은 노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문성을 말해야 돼요. 수동적으로 답변한다면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누가 시켜서 했다. 나는 이 어린이집에 취업만 시켜준다면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내 꿈을 이곳에 와서 실현할 거다. 그런데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는 열심히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으로 성장할 거다. 여기에서 원장님의 도움을 받고 동료 선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잘 성장해서 나는 전문적인 그런 교사로 거듭날 것이다. 뭐 이런 꿈을 구체화하는데 좀 내가 평소에 꿈꿔왔던 것을 준비한다면 그 키워드를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7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면접관의 말에 경청을 하셔야 돼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청, 심각한 얼굴을 안 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해야 한다 했는데 면접관의 말에 경청을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원장님께서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대답을 해야 되는지 요약이 되면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7가지를 알아야 내가 수월한 면접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잘하는 면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면접관 질문에 대답하는 자세인데 이 부분은 면접관인 원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가 가장 걱정스러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기관에 가서 근무를 할 상황으로 취업을 지금 면접을 보는 거예요? 유아들이나 영아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선생님으로서의 면접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평소에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자세는 교재 247쪽을 참고하시면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뭐 6, 7가지에 대한 설명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또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든다면 뭐 예전에도 뭐 그렇게 하셨지만 선생님의 좌우명이 뭐예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 생각했는데 오늘 나는 좌우명을 생각 안 하고 왔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교재에 들어가면 어떤 것으로 좌우명을 정해서 나를 피할할 수 있을까라는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읽어보시고 숙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질문들이 더 대표적으로 나오냐면 지금 표준 보육 과정은 어린이집에서 쓰는 교육 과정이고 누리 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 5세 과정으로 또 쓰는 3세 이상은 누리 과정, 3, 5세는 표준 0세부터 2세는 표준 보육 과정이라면 3, 5세 누리 과정은 유치원 쪽에 가면 아니면 또 큰 기관의 어린이집에 가면 질문할 것이고 또 연령이 어린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형의 기관에 면접을 보신다면 표준 보육 과정에 대한 질문은 꼭 하셔요. 그런 부분이나 지금 누리 과정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는데 그 지표 정도는 외우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게 관찰과 평가인데 원장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과연 이 선생님이 반성적인 사고로 보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질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와 면담, 상담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 면접에서의 질문들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자세는 자세한 부분은 책을 참고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초임교사들의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예비 초임교사를 위한 취업진로 내비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업진로 내비게이션에 대한 뭐 목차만 얘기한 정도로 짧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책을 구입하셔서 또 아니면 책을 구입하신 분은 내용을 숙지하셔서 성공 취업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현장에 나가서 함께 만날 것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